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때 저렴할 때 좀 담아둘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다음 주를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힘차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장 마감 상황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나란히 2%대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지수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565선에서 움직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름세를 키워나갔습니다. 전약 후 강의 모습으로 9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고요. 4거래일 만에 2,6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12% 상승하면서 2,604.24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면서 2.33% 급등했는데요. 어제 833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오늘은 다시 85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91원까지 급등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진정을 찾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1282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오랜만에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홀로 매수했던 개인이 9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수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 거세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웠던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증시에서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화면 살펴보시면 이렌텍, 나노신소재 나란히 8%대 급등세 보였고요. TCC 스틸도 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차가 바이든 방한 중에 미국의 70억 불, 하나로 약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위아 오늘 6.55%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온시스템, 만도 나란히 5%대, 4%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3.32% 오르면서 18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방한 중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유진테크가 5.56% 오르면서 마감 지었고요. 또 DNF도 4.33%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장비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8.8%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유진테크, 테크인까지도 나란히 5%대, 원익홀딩스까지도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의 6G 포럼 개최 소식에 5G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산텔레콤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PPI도 8%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개별 이슈가 있었던 HL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HLB가 25%대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HLB 제약까지도 2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쌍용차 인수전에서 KG그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KG그룹주들 어제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오늘은 막상 뉴스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KG모빌리언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나인테크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으로 짓고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이 원래는 10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두 달 앞당겨진 8월에 준공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의 장비를 납품하는 나인테크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정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정말 어떤 많은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어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관련한 대응 방안도 나올 거고요. 또 환율이 급등하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IPEF 참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그전에 오늘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시황 분위기 한번 좋게 설명해 주시죠. 자, 최근 장시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습인데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료주 관련주들이 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만큼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보다는 좀 나은 그런 모습의 장시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음 주 어려운 장에서도 제가 지난 그 주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다음 주 한 주간을 꽃피울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우진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온,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도 오늘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장중에. 그런 종목들을 드려서 여러분께 많은 수익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주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IPEF 출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경제 네트워크거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생소한 기구인데 단순히 이것이 경제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방국을 규합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좀 견제하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네트워크 기구에 우리가 한국이 참여할 것이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일본, 호주, 기타 아시안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무역, 그다음에 공급망, 그다음에 탈탄소, 인프라 이런 주제를 해서 4개 큰 주제를 가지고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이걸 참여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이 기구에 참여하는 걸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전문가들 같은 얘기에는 중국이 만약에 이 기구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걸 이것 때문에 참여를 못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증시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좀 쉽진 않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아직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죠. 그다음에 중국 코로나 봉쇄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4월 달 소비자 물가 발표를 보면 4.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해소됐을 때만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런 경제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갖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들이 왔었을 때 시장은 의외로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다음 주에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위원님은 IPF 참여 이슈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최명성 위원님. 네, 위원님은 조금 전에도 우리 스터디 위원님이 제2의 사드 보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것은 이제 이슈니까 조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시장이 거의 뭐 거래소 코스닥 값이 코스닥은 한 8개월, 거래소는 1년 만에 상승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지금 54포인트가 오르면서 이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길고 긴 그 하락장이 오늘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급등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종합지수라든가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시고 지금 이제 IPEP라는 이제 새로운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라든가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방한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뭐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뭐 그런 단체거든요. 사실상 뭐 참여국이 7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한국, 일본 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뭐 큰 대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무역을 원활한다든지 뭐 각국 자원무기와 공급망 안정을 취한다든지 뭐 디지털 경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협력인데 중국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이는 나라가 7개, 뭐 10개 국가도 안 되기 때문에 큰 단체도 아니고요. 또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방한하면서 이런 거 이슈가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대국 나라 대통령이 와서 이슈를 터뜨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다면은 따라가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방금 이제 스타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중국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중간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미국과의 좋은 쪽으로 하고 또 중국과의 뭐 경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IPEP란 생소한 단어가 나왔지만 큰 이슈는 되지 못하고 또 이론에서 뭐 주식 시장이 요동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 이제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 왜냐면 이제 뭐 단체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같이 동참하자면 같이 어떻게 보면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뭐 주식 시장이든 뭐 IPEP든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명석 위원님도 IPEP 참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나영호 위원님. 네, 나영호 위원님은 IPEP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뭐 기존 질서로의 이제 회귀라는 측면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IPEF라는 것은 사실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열심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IPEF 그 전에 원래 그 역할을 하던 부분이 TPP죠. 전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그 TPP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FTA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좀 환태평양 그 국가들 간에 서로 좀 경제적인 좀 이익도 도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표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뭐랄까요? 좀 우위에 있는 좀 국가들 간에 좀 잘 지내보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를 좀 구축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제적인 목적을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좀 탈퇴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조성되고자 하는 이 경제 프레임에 사실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면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수록 좋은 건데 사실 중국을 배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지금 방금 전에 이 기사에서 자료화면으로 나온 거에서도 좀 보면은 어느 한 국가를 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뭐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이 참여하는 게 거의 어려운 형태로 지금 분위기가 처음부터 조성이 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성격을 띠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국가들도 참여하려는 국가들과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TPP 멤버였죠. 그래서 아마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또 중국과의 가뜩이나 조금 이제 집권 초기에 좀 껄끄러운 분위기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라든가 이 경제기구를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익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 언론에 많이 안 다뤄졌거든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더군다나 이제 신임 대통령 초임 정부에 바로 이게 오는 게 29년 만에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원래는 대단히 좀 대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뭐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좀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좋지가 않죠.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교역량 절대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우리의 협력 관계를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어중간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인 실리를 좀 잘 추구하는 그런 슬기로운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치적인 분위기로 간다라 그러면 우리에게 큰 실익은 없고 오히려 당장 우리 게임 산업들 지금 판호 안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데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카지노 산업들 가뜩이나 중국에서 이제 카지노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강하게 규제해가지고 우리 파라다이스, GKL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건 없다. 그런데 경제적인 협상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IPEF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경제를 위해서 구상한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또 이제 다른 쪽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또 다른 쪽에서도 벌써 관심이 뜨거운데요. 국내 4대 기업 총수들과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쪽에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방한을 해서 일단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도록 됐는데 일단 현대차는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택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은 방문이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현대차가 현대차의 공장을 방문하든 안 하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선물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9조 원 정도 전기차 공장 설립 발표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며칠 전부터 돌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잠깐 뜨니까 예를 들어서 구형테크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이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 뉴스가 잠깐 한마디 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하루 종일 밀리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가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요 부분인데요. 바이든 방안의 핵심은 경제 안보, 그다음에 과학기술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는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반도체 관련주로 어떤 이슈가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그 실제적으로 보면 반도체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이제 공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비전 업체인데 전기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의 묘한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유망한 종목 오늘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까지도 많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병석 위원님. 네. 네, 오늘 2차 전지 쪽, 자동차 쪽도 오랜만에 또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현대차 이슈가 있었죠. 우리 위원님은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좀 좋게 보고 저 항상 좋게 보는데,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 세계 1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세계 1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올 때는 뭐 그냥 왔을까요? 뭐 그냥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다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가 다 올 텐데, 일단 현대차에서 먼저 선물을 내놨죠. 그래서 방금 이제 스타드 위원님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현대차에서 약 9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약 8,500명의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그 공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현대차에 뭐해서 협력을 받아서 9조 원 달러, 미국의 공장을 세우고 8,500명 일자리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입지가 올라가지면 가겠지만, 그러면 뭐 현대차, 기아차는 가만히 있을까요?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거기에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주식하는 전문위원이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기아차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아차. 자, 7만 원짜리가 8만 7천 원. 무려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20% 수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시면 바닥이 지금 한 16만 원을 잡고 18만 원인데 자리를 잡고 지금 이것도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자, 외국인 기관은 뭐 했을까 한번 지켜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이 벌써 한 달 내내 매수를 했네요. 우리나라 기관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벌써 이 정보를 다 알았다는 뜻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오고 현대차에서 9억을 선물해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이렇게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 기아차 아닐까요? 벌써 외국인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도 모르는 매집이 끝났고 벌써 20% 올라갔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시면 외국인이 이 종목도 벌써 한 2주 전부터 매수, 기관도 매수, 오늘 뭐 연기금도 매수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미국에도 좋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 또 저는 이제 너무 다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제너시스가 판매 1위를 합니다. 뭐 유럽도 잘 나가지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제너시스든 뭐 뭡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 차도 많이 판매되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좋은 선물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매출과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과 영향력도 좋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고 좋은 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시장 모두 다 좋은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요. 요즘에 정말 악재만 가득하고 우리 시장에 호재가 없죠. 이 바이든 방안으로 우리 시장 어떤 쪽의 호재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IPF 이 네. 주요 이슈들 내용을 보면 이대로 정말 경제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굉장히 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너무 길었죠. 이 어떻게 보면 경제방송에서 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IPF라는 것 자체가 과거 TPP의 재부활이 아니냐, 다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부분이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했다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난처한 처지에 좀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 자료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주요 이슈들을 보면, 자, 첫 번째 무역 원활화입니다. 자유무역체제 복원. 아마 우리 청자님들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주요 의약품도 저희 지금 이제 병원에서 조제가 안 되고 처방이 안 되는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하고 좀 일본하고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핵심 부품이라도 소재든가 이런 부분들 일본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던 부분을 공급을 못 받고 이제 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IPEF의 가장 이제 주축이 되는가 미국 장관들과 이제 일본 장관들 2+2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기반이 되는 이 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체제가 복원된다라고 하면 우리 신기술로 새로운 이런 소재라든가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첨단 기술을, 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이 뭡니까?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복원된다라고 하면 당장 일본하고 또 안 됐던 부분도 더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 또 이제 그 아래에 보면 공급망 안정화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각국 자원 무기화 방지 및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자원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린 자원을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또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경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을 둬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상 광명전기 또 아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인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협력과 디지털 경제 이 두 군데에 좀 미묘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신기술 표준 협업 강화를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경제하면 또 이게 중국과 많이 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 그러면 이게 정말 경제 프레임워크로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제2의 CES 이상의 효과다. 그러니까 정말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굳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광명전기가 움직였고 사실은 그 외에도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말고도 우리가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철도 체계 아닙니까? 우리나라 철도 체계 사실 세계 최고라고 하면 좀 너무 이게 애국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세계 최고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회의장 말고 삼성전자 말고 좀 여러 군데 좀 다니면 정말 CES 이상의 홍보 효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IPEF 말 그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잘 될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의원님이 IPF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종목들을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담아볼 만한 섹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담아볼 만한 섹터 종목 우리가 이제 찾아야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차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움직인다는 것 이미 시장에서 알았거든요. 이것은 재료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항시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쪽에서 움직였을 때 그게 재료지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상태는 재료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쪽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철강주 관련주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데 수출 쿼터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이걸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었을 때 오케이 사인이 나오게 되면 철강기에 단비 같은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 철강주 중에서 한일철강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철강 같은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앞에 보면 한 700만 주 이렇게 좀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완벽하게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기 관리 안 하자치 예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주가가 못 움직였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일 평선 언저리에서 지금 주가가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조치가 풀리는 날이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의외로 한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강주, 저가 철강주라는 쪽 전체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쪽에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뭔가 이유도 없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거래가 안 나왔을 때는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위원님은 철강 쪽 한번 눈여겨보자고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한일철강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래량 잘 터지는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최명성 위원님은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담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시청자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큰 선물이거든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뭐 1년 4개월째 하락장이고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 지금 550만 명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비중이 크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나스닥 차트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뭐 오후에 놀면 뭐하니 또 11시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내내 미국장 한번 폭락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보시면 16,000포인트가 11,000포인트 왔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떨어졌는데 제 말이 정확히 맞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찍은 데가 201선입니다. 그래서 200일 찍고 꼬리 달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나스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자,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현재 이 선이 121선인데 꼬리를 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이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잡았고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매일 전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면 오늘 거의 3개월 만에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을 1조 2천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1,000억, 3천억 사는 거래소 코스닥을 1조 2천억 담았고요. 뭐 선물까지 하면 2조 5천억 정도 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쓸어 담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오지만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3일 됐죠.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턴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로 가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보면은 예전에 제가 7만 원대 제 추천해서 8만 원까지 15% 갔고 그 뒤로 지금 25% 정도 3, 4개월 빠졌는데 오늘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1차 한 7만 5천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좀 갈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좀 덜 떨어졌는데 보시면 이제 바닥을 잘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 종목도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뭘 말씀드리냐면 자, SK 하이닉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지금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계속 팔다가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지나간 1년 동안 이제 하락장이 끝났고 삼성전자 하락도 끝났습니다. 왜냐면 자, 바이든 대통령 오시죠. 또 새로운 정부가 이게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 강력한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은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종합지수든 종목이든 턴하니까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삼성전자 가지신 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힘든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최명석 위원님이 선물을 주셨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수급 상황 살펴보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 아까 그 IPEF 주요 이슈에 담겨 있는 뭐 내용들에 다 포커스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29년 만에 우리 신임 정부가 이게 생겨나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로 방한하는 게 29년 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원래는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그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선이 워낙 뭐 박빙이었고 여러 가지 혼조세가 더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은가 싶은데 막상 현대차그룹 9조 원 정도 뭐 작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한데 9조 원이 사실 엄청나 그냥 뭐 SK하이닉스 설비 증설 좀 하면 몇 조 원 들어가는 게 현실인데 9조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과연 큰 돈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한화에서 또 뭐 태양광 모듈 공장 건설하는 부분 이게 또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롯데그룹이 이제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겠다 어디 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때마쳐 또 미국 쪽에 바이오 연구소를 하나 그 바이오 법인을 제약사를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규모를 보니까 사실 이것도 크지가 않아요. 한 2천억 정도. 뭐 개인이 2천억이라면 엄청나겠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천억짜리 회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방한을 하게 되면 탑방을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해외를 순방을 좀 다닐 때 보면 우리나라 재계 거인들이 다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재계 서열 뭐 거의 한 20위까지 해서 다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실무 협상에도 좀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를 위해서 뭐 그때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건데 그래봐야 어차피 7월 아니면 8월일 테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일단 저는 오히려 조금 작은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지금 롯데에서 그 큰 롯데그룹이 2천억 투자해서 제약바이오 시작한다 국내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아마 2천억이 아니라 20조에 준하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2천억 가지고 뭔가 이걸 가지고 크게 실마리를 푸는 거는 아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초석을 놓는 정도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철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디지털 들어간 이 디지털 세 글자가 들어간 부분을 아마 사회면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표준 협업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자그마한 중소 강소기업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ES의 잭팟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막상 별거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의 한번 관찰하는데 강소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춘다. 뭐하고 뭐? IT하고 철도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품주 이 세 가지 주목해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 있거나 아니면 아무 일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위원은 현대차나 롯데 같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유망하게 보는 섹터로는 IT, 철도, 전기차 부품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20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동아시아 순방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거고요. 숙소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방한 중에 삼성전자, SK 현대차, 그리고 LG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고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미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이쪽 관련해서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16일에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3월에는 이 지표가 전년 대비 5% 상승해서 호조세를 보였지만 4월에는 봉쇄 조치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0.3%로 뚝 떨어질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랑 베이징이 모두 봉쇄가 돼 있는 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봉쇄 완화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에는 미국 4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지표들로 보면 높은 물가를 확인한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볼 수가 있는 지표인데요. 우려 대비 소비 위축 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이 되면 시장에 위축된 이런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결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지난 2월 달에 한 차례 상장을 철회했었던 대명에너지가 이제 재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대명에너지는 민간 사업자 중에서 풍력발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SK 실더스,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대명에너지인 만큼 보란듯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장 이슈왕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 위원들의 높은 수익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위원들마다 한 종목씩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의 덕신하우징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2,475원이었고요. 목표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 이미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네, 스터디 위원님. 네. 보니까 단기간에 벌써 수익률이 44%가 넘는다니 놀랐습니다. 네. 이 종목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네.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이제 재료로서 반영이 됐고요. 새로운 재료가 이슈가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게 차익 실현 매도했을 때 전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왔다가 29%까지 급등했던 요 자리에서 일부 세력들이 물려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최근에 와서 눌림목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눌림목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끝나면서 보니까 이 이슈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 거래량이 나오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덕신하우징 눈여겨보고 다음 주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의 종목 한번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LG 헬로비전이고요. 매수가 5,170원, 목표가 6,0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50% 가깝네요. 네, 위원님. 네네. 4월 14일에 최고가를 찍고 요즘은 조금 쉬어가는 눈치거든요. 그래도 네네. 목표가 근처예요. 네네.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요? 아니면 더 기대해볼까요? 수익 실현 벌써 드렸고요. 제가 일단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 드렸고 네. 차트를 보시면 제가 6,500원 이하는 매도하러 했는데 6,5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900원인데 지금 이번 시장이 사실 폭락장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거래소 코스닥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을 또 잘 다지고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제 헬로비전이 이번에 그 디즈니 플러스와 사업협력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앞에서 제가 추천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50% 정도 갔지만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매수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라든가 보유하신 분은 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6,500원에서 7,000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재매수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요즘에 다시 잡아봐도 된다. 목표가 6,500원에서 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광명전기고요. 매수가는 2,270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와, 이 종목 위원님. 네.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잖아요. 네. 이제 목표가 근처에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대해도 좋을까요? 물론이죠. 뭐 목표가 자체를 처음부터 한 4,000원 선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뭐 광명전기가 꼭 상한가를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뭐 그걸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 무료 톡방에서 오늘 또 이 광명전기를 오전에 제가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생각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면 좀 탄력을 받아줘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힘든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무료 톡방에서 계속 이런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광명전기 제가 이 주식왕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굳건하게 좀 올라서다가 좀 정체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재차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또 광명전기를 이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실 오늘 뭐 IPF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을 간다 이 내용보다는 일단 이유 불문하고 어제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습니다. 지금 이게 분봉의 모습입니다. 전일 대량 거래의 모습이 한번 실렸는데 일단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뭔가 기대감과 선도 수급들 간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단순하게 좀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이내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량 거래가 실렸다라고 하면 그 즈음 2박 3일 이내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매물대를 다음날 초반에 9시 반 이전에 한 차례 회복을 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전일 고점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생각해도 굉장히 우리가 당일 데이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한테 상한가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건데 상한가는 쉽지 않다는데 광명전기처럼 내용이 좋은 기업들은 거래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급등할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다. 앞으로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전기 앞으로도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위원들의 AS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자,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종목은 TYN이라고 옛날 여러분들이 동양물산이라고 알 겁니다. 네. 자, 농기계 제조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장중 상한가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착실한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와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가가 그 다음날 대부분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급등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 1억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마무리 구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스터디 위원님은 농슬러로 유명하죠. TYM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네, 오거든요. 바닥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예,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제 오늘 아침에 됐던 휴마시스가 거의 30% 갔는데 오늘도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평택에 삼성 반도체 그 회사를 가면 그 관련주가 뜨겠죠. 그래서 그 관련 중에 종목이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예, 반도체용 식각의 화학 소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하는 일은 뭐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OLED 등 뭐 돈 되는데 그런 데는 다 납품을 하고 화학 소재 관련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을 거의 3개월 정도 잡으면서 요 근래 특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앞에서 보시면 6개월 전에 나오자마자 상한가 2개 거의 50% 갔고요. 2주 만에 100% 상승했습니다. 최고의 기회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간다. 같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면은 한번 급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아침 시초가,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로 반도체 쪽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램 테크놀로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네요.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유진테크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뭐 유진테크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하반기 실적이 계속 강세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특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게 CES 이상의 우리나라 강소기업들을 또 발굴하고 돋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좀 정치적인 행보로 끝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CES 준하는 그런 행사로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돋보일 수 있는 게 IT 부품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또 기술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제가 유진테크 또 그중에서 포커스를 잡은 것 중 첫 번째는 실적 개선폭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도 지금 PBR로 따졌을 때 0.5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뭐 현대해철 같은 기업 0.4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넷플릭스처럼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량한데 이제 실적이 더욱 개선되는 속도가 단기 퍼가 지금 15배인데 지금 12개월 포워딩으로 한 8배 정도 나오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지금 한 65,500원 선까지 하반기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한 37,500원 선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계속해서 IT 부품 쪽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진테크 목표가 65,50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그럼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요즘 정말 시장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건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 위원님이 단기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무방에서.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루원,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오늘 또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그런 종목들을 소신 있게 제가 분석을 해서 추천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좋은 종목, 특히 바닥권에서 매집이 거의 끝난 종목. 제가 종목의 매집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보거든요. 그런 끝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종목 구분해서 여러분께 오늘 우방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스터디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단기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 스터디 위원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쯤에서 미증시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까지도
6.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증시도 반도체 쪽이 오늘 굉장히 좋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2.6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끝까지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